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명제는요, 집합과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명제보다 조금 더 질이 나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은 모임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의 약수의 모임,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무지개 색깔의 모임 이런 식으로 모임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중괄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줬었단 말이야. 그럼 명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인데 그게 옳은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인간은 동물이죠. 인간은 포유류과에 들어가고요. 포유류는 실질적으로 동물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은 동물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인간은 동물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뭐 내가 얘기한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만약에 다르다면 명제일 수 없지. 누구나 똑같이 그죠? 우리가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누구나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객관적이게. 그러면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란색을 제일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란색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기준? 그죠? 뭐 투표한 게 있어? 아니면 뭐 설문조사한 게 있어? 뭐 바탕이 있어? 없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꼭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빈도수가 많은 거지. 그치? 그게 제일 가장 많이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답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집합과 아주 똑같지 않습니다. 집합도 정확하게 누구나 똑같이 분류할 수 있으면, 그걸 뽑아낼 수 있으면 집합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답을 다르게 얘기하고 한다고 하면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명제도 똑같이 이거를 딱 봤을 때, 인지, 거짓이, 그럼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럼 명제가 될 수 없다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명제를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1, 기억. 자, 6은 홀수이다. 자,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치? 근데 얘는 명제야. 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쨌건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는 식이죠. 그죠? 풀 수 있는 식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x의 값에 따라서 얘는 참과 거짓이 분별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x의 값에 1을 넣었어. 그죠? 1 넣었어. 안 돼. 성립이 안 되잖아. 그치? 거짓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심지어 참인 명제죠. 자, 근데 수학은 재미있다.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겁나 많을 건데 뭔 소리야 이거 그죠? 헛소리를 짓거렸어? 명제 아니야. 그죠? 답.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 되게 수학책들은 되게 자신감이 만만한가 봐. 그렇지 않니? 수학이 재밌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찢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보통 고등학생들이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막 넣어놓으니까 막 초등학교 애들 막 가끔씩 막 이렇게 빈칸 막 빗금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막 수학 최고, 막 수학 좋아, 막 이런 글자 나오게 하는 거 있죠. 왜 그런지 몰라.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전체 U는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자, 그랬을 때 조건. 처음 나오는 거죠. 조건.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조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장 또는 명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러니까 제재를 걸어주는 조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선 조건은 이제 실수 안에서만 했네. 허수는 절대 안 되고 실수 안에서 이 P는 5보다 작은 자연수야 라고 했어. 그럼 내가 5보다 작은 자연수면 1, 2, 3, 4까지 뽑을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무슨 단어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명제 단원인데 왜 갑자기 집합이 나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명제와 집합은요. 그냥 가족이야.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가 참이 되는 것만 뽑아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명제가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야 라고 했는데 x가 6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명제는
맞는 말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잖아.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된 명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된 명제가 되는 거 말고 only 참이 될 수 있는 그 명제들을 모아서 뒷합기호 중괄호를 양쪽으로 해서 얘네들을 싹 끄집어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진리집합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을 1, 2, 3, 4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오시면 자, U라고 하는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그럼 나 이런 거 보면 무조건 풀어주고 싶더라고. 1, 2, 3, 4, 6, 7, 8, 뭐 100까지 있으면 거의 써주지 않죠. 10까지는 거의 적어준다. 그 다음에 P가 20의 약수래. 그럼 걔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20의 약수니까 1, 2, 4, 5,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Q의 Q 소수죠.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되겠네. 20 빠져야 되는구나. 10까지밖에 안 돼. 요렇게 돼. 자, 그랬을 때 진리집합을 각 PQ라고 한대요. 근데 니네 느꼈어? 명제는 오니까 소문자로 표시하지. P를 소문자로 표시하지. Q도 소문자로 표시하지. 그치? 근데 갑자기 진리집합 구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 대문자로 바뀌었어.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하고 명제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그래서 명제 P라고 하면 그거의 진리집합을 보통 대문자 P로 써줘. 예를 들어서 명제 A야. 근데 뭐 보통 명제 A는 없어. 명제 보통 대부분 P, Q, R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P 교집합 Q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선 내가 교집합을 구할 거야. 그럼 같이 있는 거 2, 5. 그러니까 총 몇 개야? 2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봤더니 4번 문제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왔어. 이게 누구야? 0.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너무 예뻐 했더니 뭔 소리야. 아니야. 나 못생겼어. 나 지금 뭐 한 거야? 나 지금 뭐 했어? 정했죠? 그죠? 자, 학생이 나한테 얘기했어. 선생님 너무 예뻐요. 근데 내가 뭐라 했지? 아니야. 나 못생겼어. 뭐 어떻게 얘기했어? 반대되게 얘기했지. 부정이라는 건 그거를 말 그대로 반대로 얘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이뻐요. 아니, 나 안 이뻐. 맞잖아. 그치? 자, 그럼 12는 3의 배수이다 라고 했어. 그럼 내가 부정을 하고 싶어. 그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12는 3의 배수가 아니다. 해주면 돼요. 근데 봐봐. 12는 3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잖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부정을 구했는데 그게 맞아 틀려. 틀린 말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거짓이라고 써주면 돼.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나오지만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힘든. 뭐야 이거는 뭐가 참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 뭐야 약간 계산을 하거나 풀어주거나 생각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뒤로 갈수록 계속 복잡해져.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5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얘를 만약에 부정을 한다고 하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5는 3보다 크다가 되죠. 같다도 빠져야 돼. 같다를 같이 적어주면 안 되고요.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했을 땐 같다를 빼주셔야 돼. 그럼 부동은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이죠. 왜? 5는 3보다 크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똑같이 부정을 말하네.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우선 부정을 할게요. P는 짝수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는 홀수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의 진리집합, 그죠? 한번 써줘야죠. 우리가 근데 부정을 쓰는 기호가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부정을 쓰는 기호가 있어요. 걔의 이름이 not이에요. not. 영어로 not. 이렇게 not이라고 하는 기호거든요. 왠지 no 하는 것 같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물결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물결 P를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명제 P를
부정해줘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P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집합으로 쳤을 때 내가 반전되는 부분을 뭐라 그랬지? 여집합이라고 아까 했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정을 해준 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여집합을 사용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1, 3, 5.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한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의 홀수를 찾아야죠. 자,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부정을 한번 해볼까 봐요. 자, 그러면 나 Q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변하지 않고 10도 변하지 않고 크다니까 반대로 작아져요. 자, 그러면 얘를 X제곱은 넘겨서 9가 되고요. 그럼 크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X가 더 작고 또는 X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Q의 진리집합은 우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없고요. 보기. 그죠? 전체 U라고 하는 조건에 없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 4, 5. 이 부분 진리집합이죠. 그 다음에 6번. 그리고가 붙었어. 이제 또는 이 붙었죠. 근데 내가 그리고 뭐라 그랬어? 그리고 교집 또는 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합치. 그러니 P 그리고 Q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규.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규집합을 구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또는 그러면 얘는 근데 나P라고 되어 있으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합해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P를 해줄 건데요. P 풀어줄게요. 그럼 X는 4 빼기 X고요. 넘겨주면 2X가 4. X가 2보다 작아. 자, 얘가 P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Q. Q는 X가 2X 플러스 5. 넘겨주면 마이너스 X가 는 마이너스 5보다 커. 얘가 Q가 되겠죠. 자, 사실 약간 가나로 적었는데 이거 원래 X바라고 적고 해줘야지 실제로 이거 맞는 건데 내가 그냥 대충 적은.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대요. 그거랑 만나는 부분. 그죠? 같이 겹치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1번에 P 교집합 Q는 어떻게 돼? X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아. 라고 써주시면 답입니다. 얘가 답이야. 요 부분. 요 부분이 답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의 여집합이거든요. 그죠? 그럼 나 P를 구해줘야 되거든. P가 지금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죠? 그지? 그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죠? 근데 합해주래.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다일 거 아니야. 그죠? 합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2번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X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답입니다. 6번 문제는 무조건 부등호 그리셔서 부등호로 면적을 꼭 확인을 하셔야죠. 어느 부분의 면적인지. 그냥 눈으로 절대 풀 수 없어. 확인을 해줘야 돼. 심지어 나도 다 부등호 다 그려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꼭 부등호 그려서 확인하시면서 꼭 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조건, 두 실수 x, y는 모두 무리수이다의 부정을 구하래. 부정을 구하래. 우리가 모두의 반대말이 뭐냐?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두 그래야 한다고 했거든요. 모두? 그러면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되면 되잖아. 그럼 모두 아니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실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라는 거는 전체 범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어떤 수를 넣어도 다 성립해야 돼라고 하는 건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어떤은 한 가지의 숫자만 맞아도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개만 어쨌건 맞는 그러니까 어쨌건 참이될 수 있는 뭔가가 하나만 있어도 돼라는 뜻이야. 어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치면 모든이 all이라고 하잖아요. all에 대한 범위라면 이 어떤은 some이에요. some. 그렇게 나는 사실 의미를 잘 모르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잘하는 애들은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어떤 개념. 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합집합 그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교집합은 당연히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요런 거. 또는 또 있어. 또는은 그리고 막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리고라고 바뀌어요. 자, 두 실수 x, y는 까지는 무조건 똑같이 적어야 돼. 달라지는 범위는 아니야. 얘는 달라지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모두를 뭐라고 바꾼다 그랬어? 적어도 하나는. 그죠? 그럼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뒤에가 무리수고 하나는 유리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니네가 생각할 때 무리수도 반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지 않아? 무리수도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답이 5번이 되겠죠. 유리수이다 라고 해줘야지만 부정이